반갑습니다. 경매당 회원 여러분. 부동산 시장 흐름의 비밀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25년 동안 5개의 정권이 바뀌면서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핑퐁이 되어졌던 이런 비밀들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같은 시각을 갖고 부동산을 바라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동안 쇼츠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도 하시고 짧은 영상에 비추어진 내용들로 인해서 이렇게 혼선이 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러면 제가 영상 한번 판서로 강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매당에서 여러분들에게 최초로 공개하는 겁니다. 첫 번째,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이슈화 됐던 거는 뭘까요? 그렇죠? 공급, 그리고 금리 인상, 요즘에 아주 핫하죠. 그리고 정치적 이슈입니다. 공급량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많이 있었고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이슈가 많죠. 지금 여기에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문제점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지금 흐름이 흔들리고 있죠.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저는 정부라는 단어를, 키워드를 두고 부동산을 분리해 봤습니다. 부동산과 경제에 대해서. 이 부동산과 경제는 상호작용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상호작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을 바라보는 방식은요, 법률적으로 바라보는 방식이 있고 경제학적으로 바라보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쪽에 포커스를 두고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지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겠죠.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민법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했는지 의논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 부동산은 여러 요인에 의해서 바뀌기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질적인 현장에서의 벌어지는 부동산 시장과 정치적 이슈에서 바라보는 시장과, 그러니까 금융학적으로 보는 전체적인 시각이 좀 다르죠. 현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이거는 이제 빈익빈, 부익부 이런 형태에 대한 양극화 현상이 눈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로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양극화라는 이 단어에 대한 의미는 참 모호합니다. 자, 이게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부동산의 시장이죠. 그러면 정치적 이슈로는 어떻게 보고 있을 것인가? 그리고 금융으로는 어떻게 볼까? 이 금융은 담보에 대한 시장인 것 뿐입니다. 담보. 얼만큼 담보를 잡고 대출해주고 기준을 어떻게 잡아라. 그리고 금리에 대한 거는 세계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금융에 대해서 보통은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원금 분리 상환, 이렇게 이자와 원금을 같이 상환하게 되면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다 보니까 금융도 무시 못하는 하나의 이슈적인 형태가 되어졌죠. 자, 그러면 현장에서 우리가 느끼는 부동산은요, 우리가 앉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네이버 검색이나 이런 걸로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현장에 직접 다녀봐야지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동산 시장은 왜 이렇게 시끄럽게 여러 가지의 변화를 가져오느냐? 여기 가장 큰 문제, 그리고 가장 큰 비밀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이겁니다. 표입니다. 표. 이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 혹은 기관은 어딜까요? 여러분들, 정부입니다. 이 정부는 이 표를 따라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요, 부동산 시장이 있고요, 여기에는 경제적인 시장이 있습니다. 이 표를 이렇게 시소에다 두고 한번 봅시다. 이 정부는요, 이 시소를 갖다가 경제와 부동산을 저울질하게 됩니다. 뭐 때문에? 단지 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 여건을 표의 표심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정부는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A안에 대한 정책을 내놓음과 동시에 사람들이 어떤 관심으로 쏟아졌느냐라는 거죠. 직결적인. 이렇게 바라보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요, 또 다른 시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부동산 시장이 예상을 벗어나면서 이상한 반응을 했던 모든 것들은 이 표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양당이 이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고 한 게 아니고 표를 잡으려고 움직이다 보니까 그게 우리에게 피부적으로는 어떻게 와 닿느냐, 현실하고는 너무나 다른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거기에 또 다른 효과가 벌어졌죠. 금융이라는 또 다른 효과.
제가 찍은 영상들을 유심히 보면 저는요, 이런 호수를 비교해서 이 호수에 물을 갖다가 여러 가지 설명을 했었습니다. 정부가 여기다가 프레스를 가합니다. 무슨 프레스? 이 규제라는 프레스를 가하게 되면 호수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물줄기가 이렇게 평온을 유지하면서 오다가 얼마나 많은 현상이 일어나겠습니다. 이 AI인 경우에는 곡선이 이렇게 떨어지겠죠, 물이. 이 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한참 올라가서 떨어지겠죠. 이렇게 앞으로, 먼 거리로. 이렇게 자율적인 경쟁의 곡선과 프레스를 가한 곡선의 모양새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가면 갈수록 이렇게 특수지역에서의 부동산은 멀리 뛴다라는 거죠. 분명히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었어요.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냐면 표라는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 표몰이를 해줘야 돼요. 혹은 정부는요, 개인적인 의사는 거기다 포함을 시키지 말아야 되지만 손이 안으로 굽듯이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과 도움을 줬던 사람들에 대한 그런 배려에 의해서 뭔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겠죠. 그런 소스를 통해서 어디 지역은 양극화 현상으로 뛰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현상을 가져갑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표 때문에 현재 매스컴이라든가 이 매스컴 기관 또한 마치 홍보기관처럼 전락했습니다. 어떤 표를 믿고 따라가야 되는지 모르는 혼선들이 왔죠. 그래서 저희는 항상 A와 B의 경쟁을 뉴스나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들어서 헷갈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가장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이 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거죠.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냐. 정부는 이 표를 어느 방향으로 끌어가길 좋아할 것이냐 이거죠. A당은 과연 이 부동산을 어떻게 정책을 잡을까라기보다는 이 부동산의 표를 어떻게 하면 우리 당이 가져올 수 있을까에 대한 안을 제시하겠죠. 자, 그래서 민주당에서 뭔가 실패한 것 같아요. 이전 정당에서. 그래서 현 정당은 그거를 갖다가 뭐예요? 교체하겠다라는 의사로 정권 교체를 했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게 뭐예요? 표 때문에 그런 공약을 했죠. 막상 현실에 부닥치다 보면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 이 현장에 대해서 예측하기를 현 정부는 그냥 규제를 풀면서 원상태의 시장 경제로 돌려놓을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자, 프레스에 가해서 굉장히 상한가를 치던 부동산 시장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겠죠. 여러분들 이것을 폭락이다라고 설명하면 안 됩니다. 부동산은 폭락과 상승에 대한 시장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통화량의 가치와 부동산의 공급과 여러 가지 형태를 다 같이 바라보셔야 돼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표의 표심으로 부동산이 움직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정답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부동산의 방향은요, 이 표가 극심하게 몰리고 이 표가 필요한 시기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24년도에는 총선이 있어요. 이 총선을 기준으로 해서 부동산의 표를 모으려면 지금은 부동산의 이슈를 만들면 안 됩니다. 이슈를 만든다고 하면 표가 흐트러지겠죠. 예를 들어서 거대 정당, 지금은요 A정당이 정권을 잡았다고 합시다. 이 정당이 내세우려고 하는 하나의 제안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부동산을 통해서 제안서를 갖다가 제출하려고 하면 이 B정당은 이 제안서를 알까요, 모를까요? 미리 알죠. 이거를 흐트러 놓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지금 부동산 시장을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야, 너네는 정책을 빨리 내, 이거죠. 왜? 표에 대한 정책을 여기에다 24년도에 집중을 해서 말하자면 하나의 정권에 이걸 잡기 위해서 표로 써야 되는데, 부동산을 그때 가서 공약을 밀어넣어야 되는데 이 밀어놓지 못하게끔 흔드는 거죠. 지금 빨리 어떻게 좀 해봐. 왜? 이때 당시에 표를 모을 거는 이 비정당은 또 다른 안이 있겠죠. 이거는 숨기고 있겠죠. 여기는요 방어를 해야 되고 여기는 공격을 해야 되겠죠. 오로지 표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출 금리 상당한 영향이 있지요. 자, 근데 대출 금리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부류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부동산이 대출금리 때문에 폭락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뭐 상승을 유지할 것이다. 이게 별 의미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부동산이 표에 의해서 굉장히 크게 요동친다라는 것이 팩트입니다. 말하자면 고용주라고 봐야 되겠죠. 정부가. 이 부동산이라는 시장을 갖다가 이끌고 있는 이 정권과 정부가 표 때문에 부동산을 흔들고 풀고 한다라는 거죠. 그럼 어디로 튈 줄 우리가 예측을 할 뿐입니다. 24년도에 있을 걸 예측을 한번 해보자면요. 그 예측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제 예측은요. 임대차 3법이 상당히 중요한 거론에 놓일 거예요. 왜? 이거 폐지하겠다고 했으니까, 현재 당은요. 그걸로 인해서 표는 22년도에 표가 나왔죠. 근데 2년 동안 지나면서 또 24년도까지 지나면서 결국은 임대차 3법이 만들어진 5년이라는 시간이 완성이 되어질 겁니다. 국회를 통해서 조정을 하거나 없애거나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문제입니다. 5년 동안의 풍습이라는 것도 무시 못하는 거죠. 이제 습관화되어진, 이제 길들여진 이 국가는요. 이 임대차 3법을 폐지하는 거는 저는 불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폐지한다고 했었을 때 표는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정당은요, 부동산을 표로 보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임대차 3법을 없애야 되겠다고 할 사람들의 표와 적어도 악법이었지만 힘들었지만 그래도 잘 버티고 하나의 뭐예요? 풍습으로 이제 우리의 관습으로 남을 수 있으니까 유지하자는 상황에 대한 표가 나온다고 하면 이 정당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여러분들, A와 B의 정당은 의미가 없어요. 부동산은요, 그냥 단지 표로 움직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 부동산이 정권의 표몰이의 하나의 작품이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 부동산은 표예요. 그러면서 이 부동산은 재화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의 가치에 대한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 통화 가치에 따라 가지고 바뀝니다. 같거나 크거나 작거나 되겠죠. 이 통화량이 얼만큼 풀려나느냐가 이게 가장 관건이 되겠습니다. 표몰이 시장을 유지하려면 국가는요, 이 통화량을 통제하거나 풀거나 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거든요.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가지고 그냥 놔둬버리면 안 돼요. 만약에 이 부동산 시장이 마이너스 시장으로 도래하거나 폭락하거나 완전히 망해버리면 국가는 세금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미 국민들은 허덕이고 아픔에 시달려요. 너무나 괴롭고 현 정부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표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정부는 반드시 뭘 하겠습니까? 규제라는 것을 늦춰 살릴 건지 죽일 건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걸 유지할지. 현재 부동산 시장은 가파르게 올랐어요. 이 가파르게 오른 것을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뜨리려면 통화량을 어떻게 됐습니까? 중지시켜야 되겠죠. 이게 멈춰야 되겠죠. 되도록이면 통화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예요? 부동산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통화량을 되도록이면 올라갔던 걸 이렇게 보합을 유지하거나 줄여야 되겠죠. 하지만 현 정부는요,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경제적인 그 여건들 너무나 어렵고요.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부가 택한 게 뭐겠습니까? 이 큰 그림에서 첫 번째 택한 게 뭐냐? 정부가 뉴스에서 지금 택한 게 뭔지 한번 보세요. 이 예측이 가능했어요. 예? 인건비를 동결시켜 버렸죠. 월급을, 급여를 갖다가. 난리도 아닙니다. 급여를 동결시킨 이유가 뭘까요? 통화량을 통제하려고 하는 의지입니다. 통화량을 통제해야 돼요. 그래서 인건비 시장을 갖다가 올라가는 인건비 시장을 이렇게 통제시켜 버립니다. 이건 뭐예요? 억제적으로, 예? 인플레이션의 반대인, 그쵸? 디플레이션 효과를 집어넣은 거죠. 뭡니까? 현금의 가치 상승입니다. 이 가치 상승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돈을 안 씁니다. 예? 절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매스컴이나 유튜브 통해서 절약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이 절약은요, 디플레이션 효과에 가장 먼저 앞에 쓰는 단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절약을 해요. 그러면 재화는 어떻습니까? 인플레이션 시장에서 재화의 가치는 굉장히 오른 것처럼 보여졌지만 사실은 뭐예요? 현금의 가치가 이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재화의 가치가 오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현금을 통제하니까 이 재화의 시장은 뭡니까? 당연히 가격 경쟁에서 무너지니까 값이 다시 떨어지겠죠. 이 가격 경쟁에서 무너지면서 이거를 공급하고 있는 뭐예요?
회사 그리고 일하는 사원들 이 사람 모두 영향을 받겠죠. 프레스를 받아서 이 회사부터 정리가 되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회사가 이제 문을 닫겠죠. 매출을 유지 못하니까. 자, 이런 일들이 바로 디플레이션 효과인데요. 정부가 뭐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느냐? 표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 표를 어디로 움직일 것이냐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상 찍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 이 비밀은 바로 표입니다. 이 표심이 어디로 움직이게끔 하냐 이거예요, 정부가. 정부는 이 표를 어떤 방향으로 던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그쪽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나 예측하자고 하면 현재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가장 최근에서 경험해야 될 것은 바로 역전세 시장일 겁니다. 왜냐? 역전세 시장이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 정부가 스탠스를 폐기하겠다, 폐지하지 않겠다. 뭐를? 임대차 3법을. 임대차 3법을 폐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기로해서 이 역전세는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세 시장에 대한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건지 가장 큰 폭풍이 되겠죠. 그 이면에는 바로 표심이 붙습니다. 만약에 정부가 이 역전세 시장 때문에 부동산의 표심이 날아갈 것 같으면 무조건 억제를 하겠죠. 어떻게? 임대차 3법을 뭐예요?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전세 시장이 흔들리지 않겠죠. 어떤 합의점을 찾아내겠죠. 자, 이런 역전세 시장을 막기 위한 정부의 표심 공략 혹은 표심을 갖다 지키기 위한 행동은 뭡니까? 현 시장의 흐름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이나 지금 뭐 국힘당이나 어느 당이든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이걸 모르는 거는 여러분들과 나, 국민들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정부가 이 표심으로 움직일 수 있는 액션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던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 정당한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을 찾아야 되겠죠. 자, 오늘 경매당에서 이 부동산 시장 흐름에 대한 비밀을 공개하는 이유는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이제 성숙되어진 시각을 좀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해서 한번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괜찮았는지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판단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너무 감사하고 이 영상을 한번 주변에 부동산 관심 있는 분들과 한번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의 의견은 어떨지 저도 상당히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